주요 행정 절차. 요걸 이제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행정 행위가, 행정 처분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려면 우리가, 이거 하자가 있다는 걸 이제 주장해야 되는데 그 하자는 주체 측면,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내용 측면, 그리고 절차 측면, 형식 측면에 이것도 다 하자가 있는 거야. 과거에는 절차나 형식적인 측면은 별로 무시를 했어요. 이런 하자는 별로 중요한 하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잘 다루어지지도 않고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도 판사들이 이런 거 별로 무시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이거 행정이 뭐 하다 보면 절차상에 약간 뭐 위법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시됩니다. 이게 이쪽 부분이 아니죠.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요. 행정행위가 이쪽은 하자 없이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걸리는 경우 많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위법한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절차도. 알았지? 예, 절차도. 그래서 우리 행정쟁송법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절차적 사항을 몇 가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쓴 거예요. 이게 조문이 많아.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우리 시험에 대비해가지고는 이런 절차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케이스 문제로 나오는데 케이스에 나와요. 뭔가 절차적 하자를 딱 출제자가 그렇게 딱 싹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복잡하게 넣지는 않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사전 통지가 나왔는데 뭐 사전 통지를 안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것도 사실은 행정절차법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에 강의를 해야 될 걸 지금 잠깐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동안. 자, 처음에 우리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청에다가 구청에 가가지고 민원 신청할 때 문서로 해야 되겠죠? 그죠? 문서로.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다 안 썼는데 여기에 허가 여부 결정을 나한테 통보해 줄 때도 당연히 행정기관도 나한테 문서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제시를 해야 돼요, 항상. 뭔가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어떤 이런 행정행위, 즉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왜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는지를 밝혀야 되겠죠. 그게 이유 제시야. 그리고 이유 제시는 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당신은 식품위생법 제 몇 조를 위반했으므로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2022년 5월 7일 오후 6시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무슨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데 이게 식품위생법 제 몇 조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유 제시 반드시 됩니다. 만약에 이유 제시를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나중에. 이게 집니다. 이거 행정기관은 패소하게 되는 거야. 행정소송에서. 자, 그 다음에 사전통지라는 건 특별히 거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써있죠? 써있죠? 이거? 이게 뭐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거. 이름하여 이게 뭐죠? 이게 침입적 처분이죠. 어이구. 침입적 처분입니다. 이런 게 침입적 처분. 이게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 이럴 때는 반드시 상대방한테 미리 통지를 하라는 거야. 사전 통지. 영업정지 처분할 때, 미리 통지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수익적 처분할 때는 그건 어떻다는 거야? 수익적 처분할 때는 미리 해줄 필요가 없죠. 수익적 처분은 뭐 상대방이 기분 좋은 거니까. 오히려 느닷없이 서프라이즈하게 하는 게 더 좋지. 갑자기, 그지? 자, 그 다음에 송달이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이른바 도달주의 배울 텐데,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때는 송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송달. 그래서 이 공문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처분은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리 영업정지 5개월 자기들끼리 막 기한문서 올리고 결제해봐야 소용없어. 영업주한테 이걸 보내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요. 직접 가서 줘도 되고, 요즘은 정보통신망, 즉 이메일로 보내도 돼요.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이메일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정보통신망은. 자,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알으세요. 정보통신망으로 보낼 때 이 공무원이 자기 책상에서 자기 컴퓨터로 공문서를 딱 상대방 그 이메일 주소 쏙 적은 다음에 엔터키 딱 누르죠. 엔터키 딱 누르는 순간 그때 송달한 거야. 그거 알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처분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을 때 그 열어보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되는 순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그 청문, 네, 청문이라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청문 공청회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의견 제출 있죠. 3개 이거 묶어놓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요 3개는 이게 의견 청취 절차라고 부릅니다. 의견 청취 절차. 자, 침입적 정리하며 침입적 처분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알았지요? 네.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면 이제 청문이나 공청회가 열려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런 거 안 하고 간단하게 그냥 뭐 문서 내주세요. 뭐 구청 건축과에다가 이번 달 말까지 뭐 의견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주차 위반 딱지 억울하게 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구청에다가 문서 작성해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게 그 의견 제출이에요. 이제 의견 제출 있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청문은 가끔 해봤는데 실제로 그 사람 업주를 행정기관으로 불려드려요. 언제 오세요 그러면 강당 같은데 앉혀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문답서를 다 만들어놔. 그 사람 오기 전에 문답서.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냥 대답하고 다 기록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처분을 내리는 거야. 이게 청문이에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여러 사람들 모여놓고 막 전문가도 동원하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 시민도 참석하고 하는 게 공청회고. 3가지 중에 침입적 처분할 때는요. 지금 본 3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고라는 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신고. 이거 뭐예요? 신고. 신고를 왜 소개하냐면, 우리 시험 문제 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행정기관에다 뭔가 행위를 할 때 평생토록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신고야, 신고. 하다못해 전입신고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이사 가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하고, 뭐, 별의별 신고를 다 하잖아요. 그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 절차도 우리 행정절차법에 있어.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있고, 신고. 신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쟁소법 할 때 특별히 공부해야 돼. 신고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이게 처리가. 그래서 간단히, 이것보다 신고 파트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 행정쟁소법에서는.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수리라고 돼 있어요. 내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무원 창고에다, 행정기관 창고에다 딱 내미는 순간, 딱 제출하는 순간, 나는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다 이행하는 것이 되는 신고가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어. 근데,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접수받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그러니까 신고가 돼 있고, 수리를 해야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 요걸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대개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전입신고도, 만약에 혼인신고 볼까요?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할 때, 그냥 제출만 하면 나는 이 여자하고 나는 부부가 되는 거야? 혼인신고서 제출만 하면? 아니죠. 그 요건을 갖춰야 돼. 우리 법에 따르면 뭐 6촌 이내에는 결혼 못 해요. 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사 들어가는 거야, 행정기관은.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모른다고. 그랬는데 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거부당했어. 그 다음에 여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거부당했어. 그럼 요거는 거부 처분이 돼가지고 거부 처분이 되어서요. 요거는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야. 그런 걸 배우는 거야. 행정쟁소법에서는. 왜냐하면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 바로 그냥 법적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면 거부하고 뭐하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지? 거부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렇게 했어도. 그 다음에 기타. 이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입법예고. 국가가 무슨 법령을 제정할 때 여기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럼 이런 걸 만들 때는 국민들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의견 청취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이게 입법예고야.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시간을 둬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번에 만드는 법령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입법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막 의견 제출하지? 그러면 이걸 취합해가지고 최종적인 법령안을 만드는 제도가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행정예고는 요거 중요한 정책, 제도, 계획. 그러니까 국민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 있죠? 요것도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요것도 행정지도가 또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행정지도는 행정행위하고 다른 거야. 행정행위 아니야, 이건.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여긴 개념 정의가 없네? 개념 정의가 없는데, 이 행정지도는요, 국가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뭔가를 이렇게 권유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래서 또 지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거. 우리가 오늘 제가 사례를 들었던 많은 것들은 되게 일방적으로 하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는 영업하지 마세요. 과세 처분은. 세금 내세요. 명령 내리는 거야, 명령. 요구하거나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정기관이 뭐 항상 막 국민에게 막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뭐 항상 무섭게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행정지도예요. 쉽게 말하면 지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행정지도는 이게 강제력이 없어. 일단 강제력이 없어서 상대방은 여기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행정지도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지도 중에 지금 여름철에 너무 전기가 많이 사용되니까 전력난 위급 상황에 도달했어. 그러면 이제 그 국가가 요거 대낮에 한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좀 전력 가동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하잖아. 이게 행정지도야. 그럼 우리가 거기 따라야 돼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뭐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이거 행정지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이걸 위반하는 사람은 과태료 5만 원에 처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행정지도 아닙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지도는 최소한도에 해야 된다. 알겠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막 강요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행정절차법에 있는 건데, 자, 정리를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 제시하고요. 이유 제시하고 의견 제출하고 사전 통지 있죠? 이유 제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지도, 요 정도는 좀 필요하시면은 행정절차법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행정절차법을 열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조문이 있는가. 몇 개 조문씩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